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과 언어와 사회 2주 제4주 강의 4주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한글의 그 훈민정음의 자음들은 낱낱이 독립된 소리가 아니고 서로 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체계가 뚜렷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세기의 프로소디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이미 세종대왕은 550년 전에 해내셨다. 이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비읍이라는 기본 요소에다가 기식 자질 H를 붙이면은 파가 되고 된소리 자질 Q를 붙이면은 빠가 되고 그 다음에 콧소리 자질 N을 붙이면은 마가 된다. 이런 설명을 했고 그 관계는 다른 위치에서 나는 가령 그라든가 느라든가 드라든가 이런 소리에도 모두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샘슨 교수라는 분은 그 이 한글의 구조를 가장 그 과학적이고 이런 자질을 더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이런 특징을 잘 묘사를 해가지고 이런 뭐라고 했나 하면은 한글은 세계 유일의 자질 문자이다. 즉 featural system, featural alphabet 이런 명칭을 붙인 바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자나 시릴 문자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다음에 다섯 번째 한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글 특징은 원래 세종대왕은 이게 한글을 음성기호, 발음기호로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백성이 쓸 수 있도록 사용할 때에는 이거를 음운기호, 즉 음소기호로 활용토록 하였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즉, 가령 기억이라는 글자는, 실제, 이 연국의 그를 나타냅니다만은, 기억소리를 나타냅니다만은, 실제로, 이 한글을 적을 때에는, 가령 각 할 때에는, 기억이 앞에 초성에도 오고, 각 받침에도 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 소리가 다 달라요. 앞에 초성의 그하고 받침의 그는 소리가 좀 다릅니다. 음성학적으로는. 그런데도 이걸 똑같은 기억으로 쓴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문론적으로 이 한글 기호를 활용을 했다. 이런 그 설명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이 바로 그 음성학뿐 아니라 의문론적인 그런 관념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었다. 즉 어느 정도의 음운 분석이 된 상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한글의 특징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모아쓰기를 세종대왕은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자 알파벳처럼 말이죠. 알파벳처럼 그 영어 같은 거는 boy 하면 B-O-Y, girl 하면 G-I-R-L 이렇게 한 줄로 쓰지 않습니까? 옆으로. 풀어서 옆으로 쓰는 거죠. 근데 한글은 이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 할 때는 이렇게 모았습니다. 실제로 소리가 나는 거는 기억,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건데, 이거를 받침을 밑에다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운 할 때는 이래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하는 식으로 한자 이렇게 한 음절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낱낱의 이 음소, 즉 소리 기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줄로 옆으로 쓰질 않고 풀어서 쓰질 않고 모아서 음절 단위로 쓰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20세기에 보면은
그 표음 문자, 다른 표음 문자, 예를 들어서 로마자, 영어, 러시아 이런 거와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오늘은 그 한글의 국제화 문제, 15세기에 세종이 만든 한글을 우리가 아직 쓰고 있지만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보기로 합니다. 한글은 만국 공통의 국제적인 문자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어를 쓰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이거는 모든 세상의 모든 언어를 적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글은 그 발음 기관을 이, 입술, 그 다음에 입천장, 그 다음에 성대, 이런 발음 기관을 상용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의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인간인 이상은 예를 들어 K 소리를 발음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구별 없이 입안에서 혀의 모습은 모두 이 기억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해야 입안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기억이라는 글자는 만국 공통, 모든 민족에 공통되는 그런 K의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인류 공통의 문자이다. 인류 공통의 문자가 될 그 속성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진정한 의미의 국제 문자이다. 이런 뜻이죠. 옛날에 그 중국에서는 한글을 중국의 글자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었다는 그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일본도 의회에서 한글을 자기들의 글자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은 어려운 거죠. 네. 다음 8번째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8번째, 이거는 이제 국제화, 한글의 미래화, 국제화와 관련되는 겁니다. 국제 한글 음성 기호, 국제 한글 음성 문자라고도 합니다. 이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한글 자체가, 훈민정음 자체가 그 국제 공통의 문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죠. 제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제가 그 영국의 언어학과 대학원생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한글을 가지고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을 적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만국 공통의 국제 음성 문자를 개발하기 시작을 해서 71년에 서울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 그 후에도 꾸준히 개선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호가 필요한가 하는 설명을 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말에는 이 F나 V나 또는 Z나 이런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소리를 적는 글자도 없어요. 한글에는 현재. 한글이 그 자체가 훌륭하지만은 이거를 국제화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글자가 없어요. 한국어의 이 소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글자가 필요 없는 거지만은 세계 다른 언어를 적을 때에는 이 같은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한글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리는 요 비읍에서 가운데 획을 뺀 요런
모양을 가지고 F를 만들고 V는 이건 무성 같은 위치에서 순치음이죠. 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마찰음. 이거는 여기에서 이런 선을 하나 그어서 V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Z는 훈민정음에서 이미 있는 소리, 시옷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훈민정음에서 네 글자가 이미 사용되지 않고 있죠, 이제는. 삼각형, 아랫변이 있는 요 변 한 변은 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유성음의 기호. 자, 성대가 위에서 여러분 목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성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쪽에 이 말하자면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닫히고 열리고 합니다. 닫히면 이런 한 손으로 합쳐지고 열리면은 이런 공간이 생겨서 여기서 공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폐에서부터 나오는 공기가. 무성음, 즉 아무런 그 성대 진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열려 있어요, 성대가. 자유롭게 호흡을 합니다. 근데 유성음을 낼 때는 여기 한 줄로 이렇게 닫히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온 공기의 힘에 의해서 요 닫혀있는 성문, 이걸 성문이라고 하는데 성문이 압력에 의해서 열렸다 또 닫히고 또 열렸다 닫히고 그때마다 공기는 조금씩 빠져나가죠. 그러므로 해서 이게 진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진동이 되면은 유성음이 되는 겁니다. 유성음. 그래서 요 두 성대가 한 줄로 모였을 때 요 한 줄의 모양, 이게 유성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옷에서 유성음은 요거고 F의 유성음은 요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훈민정음에서 세종대왕이 하신 일을 제가 추가로 확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한글 음성 문자인데 가령 우리말에 기억이 있죠.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 소리에서는 첫 소리를 할 때 가령 간다 할 때 뭐 간 할 때 이 소리는 무성음이에요. 성대 진동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나 프랑스 말이나 일본 말이나 이런 데는 그 하는 유성음이 있거든요. 무성음은 K고요. 그 소리가 우리말에는 표기할 방법 마땅한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때 가령 go 또는 girl, 여자라는 girl 할 때 무성으로 하면 girl 이래 되죠. 그 영어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girl 하는 게 아니라 girl 할 때 그가 유성인데 유성이 우리말에는 초성에서 나지도 않을 뿐더러 따라서 적는 글자도 없어요. 자, 아까 말씀한 유성 기호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곧바로 유성음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go 하는 거는 그냥 유성음 쓰고 이렇게 쓰면은 go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발음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브 소리도 자 이게 이제 무성인데 이걸 써가지고 베이비 하면 그 한국식의 발음인데 영어에 베이비가 안 되죠. 왜? 무성으로 나기 때문에. 유성으로 내려면 이걸 배 해서 역시 유성표를 하나 붙여서 베이 비 여기도 유성이죠. 베이비 하면은 이렇게 쓰면 완전히 영어 소리를 제대로 적는 그런 유성화된 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은 쭉 그 모음표, 자음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요소들이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하자면은 우리말에는 리을이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에는 즉 또 프랑스 말에도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R이 있고 L이 있지 않습니까? 설축음 L이 있고 그 다음에 R 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 가지고 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가지고 표기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한글 음성 문자에서는 요놈은 우익획을 띄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리라 국민학교 같은 거는 리라 할 때는 리라 이렇게 쓰면은 리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L 설축음은 더 이 혀끝을 붙이고 양옆을 터서 공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설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L 하는 소리인데 그때는 여기에다가 단단히 혀를 막는다는 뜻에서 혀끝으로 치조를 막는다는 뜻에서 이걸 붙여서 이거를 L 소리로 설축음을 내도록 하는 거죠. 설축음으로 이거 발음하면은 가령 릴리 같은 꽃은 이렇게 쓰면은 릴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요 한글 자체 요 놈은 어디다 쓰느냐? 이거는 안 쓰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긴데 이건 물론 씁니다. 이태리 말이나 러시아 말이나 그 히란 말에는 르르 하는 소리가 있어요. 혀끝을 여러 번 떠는 르르 오토바이 소리 같죠. 이 소리는 이걸 그냥 써서 국제 음성주 이렇게 씁니다. 사실 여기는 요 르는 왼쪽에 이 한 획이 없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는 르로 그냥 고정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모든 그 외국어의 소리를 잘 적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영어의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Bees fly 하는 게 이제 벌이 난다. 그때 이걸 한글로 어떻게 적느냐? 한글 음성 기호로. 그냥 그 한글로 적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죠.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요 국제 음성, 한글 음성 기호로 적으면요. 여기 유성음이니까, 자, 유성음 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 쓰면 됐고, z, 이게 Z 소리니까 삼각형, 유성음 z. Bees fly. 아까 F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F자, 가운데 벽이 없는 거죠. L, 설축음, L. 그 다음에 A, E 하면은 bees fly 해서 정확한 영어 발음을 유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 자료에 올려드렸는데 영어, 독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자를 가지고 동남아 산속에 사는 고산지대에 사는 태국 북부, 중국 남부에 있는 그 라후족이라는 그 산족이 있어요. 산에서 사는. 일부 학자들은 이 라후족이 옛날 우리 고구려의 유민이다. 중국 당나라에 잡혀간 고구려가 망할 때 그 유민들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그 생김새나 습관이나 또는 피, 혈청이나 모든 게 아주 유사하고요. 특히 언어가 우리말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글자가 없죠. 없어서 제가 이 한글 음성 문자, 이 기호를 도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 글자로 만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말글을 앞으로 세계화하는데 중요한 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도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